세 번째 주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교육, 독서교육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발표는 서울교대 김혜리 교수님, 그다음 토론은 서울 면동초등학교의 한미라 교장선생님, 그다음 경기도교육청의 박진희 장학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틀의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발표입니다. 지금 발표를 잘 해야지 우리가 좋은 피날레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쯤 되면 많이 지치셨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마쳐야 되고, 제가 오늘 잘못하면 다 잘못되는 것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안 켰습니까? 네, 켜주시죠. 네, 어떻게 더 잘 보이십니까? 저 뒤에서 파워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는 제가 그 영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고 영어 독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가 제 사람을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원고 자료를 내고 또 이렇게 어제 학술대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꼭 다들 영어 독서만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독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아이들이 무국어로도 책을 안 읽는데 뭔 영어로, 게다가 영어로 생각까지 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까지 길러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조금만 앉아보시면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독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영어라서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유를 꼽았지만 안 넘어가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나중에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영어 읽기 교육은 대부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 그리고 문법 교육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영어 읽기 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읽은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지, 그리고 우리 흔히 수능 문제 형태로 리딩 컴프레hen션 지문이 나오고 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답하는 그러한 식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네. 제가 이게 준비를 해왔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영어 독서를 하면서 정말 사고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읽기 자료를 읽었을 때 저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비판적인 생각이 없이, 그리고 나의 생각은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읽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읽기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너희들이 좋은 읽기 자료고 좋은 책이니까 잘 몰입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또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지 좋은 활동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활동을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 보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너무 이론적으로만 얘기는 할 수가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예를 들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아주 쉬운 것부터 지금 시작해서 조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입니다. The Three Little Pigs 누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아닌 듯한 그러한 또 책 표지가 있네요. The True Story of the Three Little Pigs라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디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원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Next. 예, 이게 안 들어갑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타이틀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원본을 패러디한 거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 타이틀에는 The Three Little Pigs라고 픽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True Story라는 그러한 이 두 키워드에서 이거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누구의 입장에서 진실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는 늑대가 1인칭 화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 입장에 대해서 우호적이겠죠? Next. 아니, 앞에. 네. 그래서 요거, 네. 하나 더.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파트는 늑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Nobody knows the real story because nobody have ever heard my side of the story. 내 입장에서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영어라고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등학생 같으면 이미 아기 돼지 삼형제 정도는 어디에서 듣고 왔어도 다 듣고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하고 잘 쉬운 영어로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게 어떤 영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략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The True Story of the Three Little Pigs라는 이야기를 이제 읽을 때는 상당히 원전에 있는 어떤 언어적인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는 오히려 이제 관점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쁠까? Who is worse? 늑대? 아니면 아기 돼지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패턴을 줍니다. 패턴을 주고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써보게 하면 처음에는 늑대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니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왜 그럼 이게 True Story라는 타이틀이 들어갔을까? 타이틀이 이런 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읽기를 하면서는 원전과 패러디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패러디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늑대와 그 어떤 아기 돼지들의 행동을 좀 더 판단을 하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늑대가 어떠한 오해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고 마지막에 이제 포스트 리딩 읽기 후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배심원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에 있는 캐릭터들을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지만 주어리는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컨셉을 아이들에게 줘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야기에서 생각하는 나쁜 사람을 정해서 그 나쁜 사람을 찾는 원티드 포스트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뜻밖에도 늑대보다는 그 아기 돼지들이 잘못했다. 왜 그렇게 집을 허술하게 지었느냐 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물론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슈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패러디에서는 늑대가 이런 변명을 하거든요. 내가 할머니 생신이어서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설탕이 모자랐어. 그래서 아기 돼지 집을 찾아갔는데 그 재치기를 조금 했더니 집이 날아갔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설탕 잘못이야. 설탕이 왜 거기 없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늑대가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햄버거 안 먹냐? 햄버거 안에 뭐가 들어있지?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포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thinking 햄버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에도 아이들에게 쓰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열심히 씁니다. 네, next.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포스트 모던 스타일로 된 그림책을 2권 정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던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듯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현대화된 사회가 어떤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서 포스트 모던의 사회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학에서도 작품을 제시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림책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색다른 방법으로 사파와 함께 어울려져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잘 보여주는 책이 이 Black and White라는 책 타이틀입니다. Black and White라는 책인데요. 일단 포스트 모던의 어떤 특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특징이 비선형성이라고 해서 non-linear, 영어를 하니까 더 명확하죠. 비선형성이라는 말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고 따로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야기 내용을 다양한 전략을 써서 추론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영어와 상관없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영어 쪽에서는 영어 원어로 쓰여진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 상당히 많으나 이제 원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여진 포스트 모던 계열에 속하는 문학 작품은 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번역본을 읽히게 되는데 번역본을 갖다 놨을 때는 우리말 안다고 우리말 부분만 읽고는 다 읽었다. 그러고는 어떤 그런 통합이라든지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여서 좋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첫 페이지를 딱 열면요. 놀랍게도 이제 그림책은 2페이지가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장면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책은 2페이지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4개의 스토리가 각각의 타이틀을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야기는 아이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인 서브웨이 어쨌든 타려고 기다리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도둑이 이렇게 뭔가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4개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 그러면 그럼 4개를 따로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야기가 어느 부분 이제 처음엔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게 이제 몇 카트가 시작이 되다가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2개가 통합이 되기도 하고요. 또 3개가 통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는요. 이렇게 전체 하나의 장면으로 통합을 하다가 마무리는 또다시 분리해서 마무리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내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이해를 하면 또 영어도 같이 따라오더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책은 이제 전기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벤틀리라고 해서 벤틀리라는 과학자가 눈과 눈꽃송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최초로 눈꽃송이를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보면요. 2페이지를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메인 플롯은 벤틀리라는 이 과학자가 어릴 때부터 그 연구를 눈꽃송이 연구를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의 삶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바깥으로는 이제 눈꽃송이와 관련된 연구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관심에 따라서 스토리만 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더 과학적인 인포메이션 나는 원한다 하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요 스토리에 관련된 인포메이션 같이 읽어가겠다 하면 같이 읽어도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여기에서 혹시 초등 선생님 아니신 분들은 너무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과 같이 The City of Amber라는 이야기책, 이제 소설책입니다. 한 270쪽에 달하고요. 20개의 챕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이 한 시간에, 한 차시에 벌써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우리 마지막이니까 조금 늦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그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불안하고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때 과학자들이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세계를 짓고 거기에 일부 사람들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은 200년 동안 격리된 채, 다른 사회와 격리된 채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 부패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과서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책을 몇 챕터씩 읽고 활동을 하니까 고등학생들 정말 열심히 수업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책 보통 뒷페이지에, 커버 페이지에 보면 북블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세일즈 포인트의 목적으로 책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보면서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일지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리딩 액티비티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작품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에 나온 이제 신 선생님은 저랑 같이 연구하는 고등학교 경기도 관내에 지금 현재 교감 선생님이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좋은 책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후속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he City of Amber는 3권의 후속편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첫 번째 속편은 이 책의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회에 200년이 되었을 끝 무렵에 이 사회를 이제 사람들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탈출해서 지상에 폐허가 된 핵폭탄이 많이 떨어졌는가 봐요. 이 작가의 상상 속에서는. 그래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온 소편은 사실은 이 세계가 있기 이전에는 어떤 세계였는지 또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또 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식으로 그래서 각 작가가 자기의 스타일로 어떤 장면만 바꾸어서 다 같은 등장인물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처음 책 읽는 게 조금 힘이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탄력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독서 실력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연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되고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City of Ambers가 워낙 유명해서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화의 포스터이고요. 그 사회의
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름 유명한 배우십니다. 분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어떤 주요한 어떤 이 영화의 시그니처 같은 그러한 장면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 단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예를 보여드렸고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점프하지 않나, 그럼 중학생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실까봐 싶어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읽고 나면 정말 우리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린다 수박이라는 한국계 작가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싱글샤드라는 작품으로 뉴베리 메달을 받은 이후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요. 번역판으로 사금파리 조각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이들 읽고 있는데, 저는 그 작가의 최고의 작품이 이 책이 아닌가, Along Walk to Water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가가 아프리카 출신의 청년을 인터뷰를 해서 그 청년의 삶과 그 다음에 니아라는 새로운 허구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가 같이 전개되고 하는데요. 그렇게 언어도 어렵지 않고 페이지 쪽수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제 하에서 챕터 1이면 챕터 1을 시작할 때 2008년도에 니아가 한 꼭지를 얘기를 하면 1985년도에 셀바가 요거는 실제로 셀바는 실존 인물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린다 수박이 인터뷰한 실제 셀바의 삶. 근데 요때 셀바가 1985년에 11살이었고요. 지금 2008년에 니아가 11살인데요. 그래서 셀바를 이제 인터뷰했기 때문에 셀바가 14년 후에 35살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그 워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가뭄이 심하고 어떤 가난이 많이 시달린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하는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만나게 되는 걸로 끝나는데, 하나의 주제를 두 번 얘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슷한 주제를 두 번을 읽을 수 있어서 쉽게 또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출판하고 굉장히 화제가 되어가지고 작가가 테드라든지 유튜브에서 인터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중에 포인트가, 요거는 미국 애들입니다. 책 안 읽는 애들이 드디어 책 읽기 시작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일단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미국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책 읽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이 워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그래서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뭐 갖다 팔고 뭐 이렇게 뭐 주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모금하죠. 그래서 기금을 모금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상당히 많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자금을 보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나라의 학교의 중학생 아이들인데요. 정말 이 주제가 너무 좋으니까 각각 이렇게 나와서 한 꼭지씩 뭐라도 쓰는 그러한 협동 수업을 잘할 수 있었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쓴 책을 읽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읽기도 하고 워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지만, 결국은 a book does not change the world, but the reader who reads it changes the world.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은 시험이잖아요. 너무 책이 좋고 좋은 명구가 있으니까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대요. 네,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영어 읽기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그리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영어 독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연수만 1시간 와서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책으로 좀 써내가지고 우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3권의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 다 현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쓴 책인데요.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 하더니 다 사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요 두 권은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인성, 뭐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 영어 독서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정보가 들어있는, 말하자면 교과 과목의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을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는 그래 그림책만 하면 중등은 어쩌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이제 중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챕터 5 아까 전에 The City of Amber라는 그 수업을 한 선생님이 직접 쓴 챕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 챕터마다 주제가 있는데 이 챕터에는 주제가 세계의 시민이고요. 그림책 조금 더 쉬운 책 2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책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챕터마다 난이도 조절, 그 주제 큰 주제 안에서 요거는 이제 기후 온난화, 요거는 인권 문제, 요건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 요거는 조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각각의 하위 주제를 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읽기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혹시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문학 장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거나 아니면 아카데믹으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논문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고 아주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좌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김현희 교수님 발표문을 보니까 이 2장밖에 안 돼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파워포인트를 20몇 페이지를 또 준비를 해오셨길래 이 위기를 직감을 했는데 역시 위기였습니다. 토론 이제 두 분 남은 토론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면동초등학교 한미라 교장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할머니 가설이었습니다. 예, 나이 들어가면서 할 일이 없어질 것 같고 자꾸 부족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학교 현장에서 고경력 선생님들 또 이렇게 여자 선생님 나이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 희망적인 생각을 했고 오늘 그 생각하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제 연수 받았을 때 대부분의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 핵심 아이디어가 미래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오히려 과제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일관적인 강의였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생각하는 독서에서도 어떤 사고를 할 것인가 뭐 생각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 필요한 이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연계된 그런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독서를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가가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도서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성평등에 대한 도서도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교사들에 대한 또는 평가권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서 선정에 대한 자유로움이 교사들에게 별로 없어요. 국가 차원이나 교수님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뭐 책을 소개를 해줘도 정식의 교육 과정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학년에서도 합의의 과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책을 학교에서 선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커다란 그림, 그 커다란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전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 그 영어를 벗어나서 모든 독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미 학교에서 온 책 읽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음악이나 뭐 체육이나 과학이나 모든 방면에서 지금 읽기 활동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지침이나 실수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한 권을 사더라도 매년 예산을 나중에 줘가지고 얼마큼 쓸지 우리가 매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좀 긴 호흡으로 아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독서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좀 생각하는 정책 또 선생님들이 긴 호흡으로 길게 바라보는 그런 인문교양적 철학적 고민 속에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교사들을 믿는 국가 수준의 독서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 고민 이 두 가지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같이 우리가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렸지만 이제 사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박진희 경기교육청 장학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박진희 장학사입니다. 어제 그 개회식 때부터 쭉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상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뇌의 발달의 90%가 이루어지는 연령이 뭐라고 하셨죠? 6세라고 하셨잖아요. 그 6세까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이 두 장의 영어로 된 발제문을 저는 그것만 보고 왔는데요. 오늘 그 PPT에서 여러 가지 동화, 그림책 소개해 주시고 초등 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유치원에서 정말 유치원 교실에서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장르, 문학 장르, 또 이제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책 선정에 있어서부터의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독서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뭐 문학 작품, 책도 중요하고, 또 다양한 그런 교수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선 그 발제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책을 정말 좋아하고,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유아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유아기 때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다시 이렇게 돌아봐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밤에 잠이 이제 눈이 감기는 순간까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책을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치원 때, 유아기 때까지의 그런 그 책을 통해서 살아있는 눈빛,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감성, 그걸 통해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초등, 중등에 그리고 아까 그 대학 교수님께서 대학의 인재상의 첫 번째가 인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초등 또 중등 고등 교육까지 있지만 이 연속성상의 교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한 주제를 가지고도 깊이 그 학교 급별 간의 그런 전공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계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초등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독서 활동들을 하고 어떤 배움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초등도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저희 그림책 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수업을 하거든요. 프로젝트로 훨씬 더 다양한 수업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세 가지 주제를 발표를 주셨는데 뭐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들어오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문체부에서 발표한 그 독서율이 있습니다. 독서율이 47%예요. 47. 1년 그 성인 독서율이 1년 동안 책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100명 중에 47명이고 53명은 책 한 권도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데 종합 독서율은 OECD 국가에 제일 낮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교육이 가야 할 길이 참 멀고도 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님들,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6분 해서 토론자님들 감사드리고요. 함께 늦게 조금 뭐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선생님들 참가자들한테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